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1강 P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PR입니다. P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ice Earnings Ratio의 약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PR은 회사가 지금과 같은 이익을 계속 낸다면 몇 년이면 현재 주가만큼의 이익을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PR이 10배라면 현재 수준의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약 10년의 이익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P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이 멈췄거나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P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기업도 아닙니다. 시장이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처럼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은 PER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ER 하나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성장성, 실적, 산업의 흐름, 그리고 미래 경쟁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PR은 기업의 현재 가격이 이익에 비해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PB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2강 PB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 PB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 현재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PBR이 10배라면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PBR이 0.8배라면 순자산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3배라면 순자산보다 3배 높은 가치를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PBR이 낮다고 무조건 싼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있거나 성장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 반도체, 바이오처럼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PBR이 높아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BR도 PER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기술력,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산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현재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EPS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3강 EPS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PR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표 E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발행 주식수가 1억 주라면 EPS는 1,000원이 됩니다. 이 말은 주식 한 주가 1년에 1,000원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EPS는 높을수록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면 순이익도 증가하고 EPS도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EPS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PER도 EPS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PER구 현재 주가 RAL EPS 따라서 EPS를 이해하면 PER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EPS는 주식 한 주가 1년에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ROE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4강 ROE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도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표 RO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turn on Equity의 약자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가 주주들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 1,000억 원이고 회사가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ROE는 10%입니다. 즉, 주주의 자본으로 1년에 10%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ROE가 꾸준히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이익 증가나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높아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OE도 PR, PBR, EPS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함께 비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ROE는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EV/EBITD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5강 EV/EBITD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 EV/EBITD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V는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에 부채를 더하고 현금을 뺀 값입니다. 즉,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가치입니다. EBITDA는 회사가 본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익입니다.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 등의 영향을 줄여 기업의 실제 영업 능력을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EV/EBITDA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 현재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몇 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EV/EBITDA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성, 산업의 특성, 미래 경쟁력, 그리고 실적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기업의 가격뿐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도 함께 분석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EV/EBITDA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영업 능력을 함께 비교하는 대표적인 가치 평가 지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당은 왜 중요한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6강 배당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또 다른 즐거움,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잘 운영되어 이익이 나면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주당 2,000원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제외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은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재무가 안정적이고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거나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무리하게 배당을 유지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볼 때는 배당금뿐 아니라 회사의 실적과 성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까지 받는다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매도는 무엇이며 왜 시장에 존재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7강 공매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제도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먼저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을 10만 원에 빌려서 먼저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가가 8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때 8만 원에 다시 사서 갚으면 차액인 2만 원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수익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12만 원으로 올랐다면 12만 원에 다시 사서 갚아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공매도 자체를 따라하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는 왜 위험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8강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는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의 위험,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거래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내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먼저 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적은 돈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손실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000만 원으로 투자했다면 주가가 10% 하락할 때 손실도 약 10%입니다. 하지만 신용을 사용해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같은 10% 하락에도 손실 규모는 2배가 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증권회사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시점에 주식이 강제로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신용과 미수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큰 수익보다 먼저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투자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손실은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TF는 무엇이며 왜 인기가 많을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19강 ETF는 무엇이며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부터 전문가까지 많이 활용하는 투자 상품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를 매수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기업 등 여러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ETF를 매수하면 여러 바이오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보완해 줄 수 있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ETF는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조선, 배당,
미국 시장, 금, 채권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도 투자 상품입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ETF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운용 방식은 어떤지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ETF는 여러 종목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부 종합 정리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20강은 1부를 마무리하는 복습 강의로 구성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주식 오디오북 100강, 제20강, 1부 종합 정리,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1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천천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습관이 좋은 투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는 가격이고 시가총액은 기업의 크기입니다. 주가만 보지 말고 시가총액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시장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존중하십시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캔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캔들을 읽을 줄 알면 차트가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PR, PBR, EPS, ROE, EV, EBITDA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표 하나만 믿고 투자해선 안 됩니다.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배당은 주주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겐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매도와 신용거래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과 미수는 큰 수익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 번째, ETF는 가장 쉬운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한 종목보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하루 만에 부자가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평생 공부하며 좋은 기업을 찾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공부가 먼저입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 2부에서는 실전 차트 분석과 매매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주식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